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대구미래 우리손으로입니다.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이 선정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올해 안에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시작이 됐는데 우선 사회연대 경제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과는 개념이 좀 다른 건가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개념과 사회적 연대 경제, 사회 연대 경제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대신에 네. 사회연대 경제라는 말을 굳이 도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2023년입니다. 유엔에서 사회연대 경제 촉진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고 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유엔의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네. 최근에는 사회연대 경제라는 개념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엔에서는 사회연대 경제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요? 네,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업 또 그리고 단체 가운데에서 내부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장, 직원 이런 수직적 위계적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네. 구성원들의 상호 협력 그리고 민주적 운영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기반을 둔 조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조직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직을 통틀어서 유엔은 사회연대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더 중시한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연대 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조직은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그리고 기업. 네, 네. 협동조합 이런 것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자활기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연대 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약간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되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생협도 여기에 범죄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또 더 크게는 농촌과 어촌에 가면 영농조합, 영어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이것도 포함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 벤처 이런 것도 광의의 사회연대 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네. 그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이 사회적 경제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 좀 아직 정착하기까지는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가 조금 늦었고요. 예. 처음 제도화가 된 것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을 출발로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따라서요,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 또 그리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상 존재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중단해버리는 네. 이른바 사회적 경제의 흑역사 시대가 있었고요. 또 지역 차원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는
뭐 기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상 사회적 경제 기반이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근데 이런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또 일관성이 없는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는 민간에 의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회연대 경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사회연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 이 생태계가 좀 발전하려면은 정책의 일관성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생생매거진 오늘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또 협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이런 그 생각들이 분명하고, 근데 사명감이나 의지는 강한데 규모가 좀 작기도 하고 좀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 사회연대 경제가 그 작동 원리 또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경제의 결점을 예. 보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오로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체성 그리고 사회적 목적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사회연대 경제가 기업 내부에서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경영 그리고 상호협력 연대 방식을 통해서 네. 성공 가능한 대안적 기업 혹은 조직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시장 경제가 초래하고 있는 극단적인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 지구 생태 환경 파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그리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네. 사회적으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또 폭넓은 사회적 연대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연대 경제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유엔에서는 이 사회적 연대 경제를 통해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생태계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 사회 연대 경제의 그 미래의 지향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뭐 이익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네네,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바라는 또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사회연대 경제를 대구 경북 등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역 문제 해결에서는 사회연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연대 경제가 조직 내부에서는 협력의 원리 그리고 민주적 가버넌스가 중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대기업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중심이 되어 작동하는 서울 혹은 또 수도권보다는 공동체 규범이 살아있고 네. 또 그 행동 양식이 그나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연대 경제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시장 경쟁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형 사회적 욕구가 존재합니다. 네.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연대 경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 유엔 등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보면 사회연대 경제가 지역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네. 지역 재창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이런 겁니다. 재창조. 네네. 대구가 서울의 아류 혹은 변두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서울과는 다른 방식의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대구만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지역성을 혹은 장소성을 회복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 연대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지역 재창조야말로 사회 연대 경제에 지역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재창조,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또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미래 우리 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